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서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요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을 좀 해서 해야 되나요? 그냥 가볍게 할까요? 자, 맨산에도 뭐 상관이 없는데 뭐 가볍게 한번 연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 합집합하고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공집합이니까 그냥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B에만 있는 원수를 열심히 찾아달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해주면 뭐 4하고 6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냥 몰래 이제 우리 합집합 구한 다음에 여집합 빼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원소가 나왔을 때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풀이법은요,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좀 이용하는 거죠. 자, 물론 점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겠고 직선 됐고 거리가 이걸 뭐 열심히 구해서 뭘 어쩌자고요. 자, 반지름과 비교를 하게 해서 두 점 만난다, 접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꼴 0 놓고요. 중심의 좌표 0,0 놓고 거리 쫙 제곱 2분의 00 대입하니까 자, 마이너스 k인데 뭐 절대값 할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 길이 3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의 절대값이 3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루트 3보다 크고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3을 바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이 부분이 이게 루트 18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4보다는 이거보다 좀 작은 숫자에 4까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4까지 이런 부분이 정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9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뭐죠? 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떻다?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야만 두 점에서 만나겠다. 됐습니까? 이러한 결정. 이걸 뭐 대입해서 판별식 D를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겠지만, 자, 그건 고생을 자처하는 풀이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 방법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를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하였더니 되었다. 뭐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좌표 고스란히 더해주면 되죠. X로 마이너스 2. 그럼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뭐 평행이동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B 돼 있는데 B로 Y로 3만큼. 그럼 B 더하기 3만큼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4,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와우. 뭐 점수 주는 문제들도 있군요. 자, 이렇게 되니까 A 값 쉽게 구해지겠고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B 값도 마이너스 4 쉽게 구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더하기 해서 가볍게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그런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 뭐 요렇게 표시 안 했어도 뭐 큰 문제 없죠. 자, 아주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 확보해서 뒤쪽에 이제 어려운 문제 좀 시간 좀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어느 동호회 회원 30명 중에서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 17명, 설악산 다녀온 사람 15명,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 5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만 다녀왔다. 집합으로 개념으로 따져보게 되면 뭐 A차 집합 B 이런 거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입니까? 가 이제 중요한 건데 벤 다이그램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요, 전체에서 이 B를 빼는 이런 개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았다 이런 거니까 A 합 B에 대한 개념에 해당하는 곳이 30명 중에서 5명을 빼니까 이제 25명이 되거든요. 전체가 25명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회원수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녀온 전체 회원 A 합 B 개념 전체 회원수입니다. 30명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 이쪽이 설악산을 다녀온 회원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A 합 B에 해당하는 합집합의 회원수가 25명이었죠. 그런데 설악산 다녀온 회원수가 15명이었으니까 자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수는 10명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교집합을 구하고 뭐 이런 형태의 풀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합집합에서 됐습니까? 합집합에서 이쪽 B를 빼서 여기 A 집합에 해당하는 여기를 구해가는 자 이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이거 쓸데없이 다른 곳까지 구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죠. 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해가는지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직선에 뭐 대칭 이동을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자 일단은 그런데 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부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뭐 x제곱 되겠고 y 플러스 4의 제곱자 돼야 됩니까? 자 16을 이쪽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까? 중심좌표가 0,-4 반지름이 루트 20 뭐 이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하겠다.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되는데 원점은 바뀔 일 없습니다. 반지름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 y는 이퀄 x 대칭 이동하겠다. y는 이퀄 x 대칭하면 x, y 서로 위치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4,0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슬슬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심좌표가 사각형 모양이 있고 자 근데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다. AB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B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가 4가 되어 있고요. 이 길이가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절반 형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루트 4니까 2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길이에 이제 몇 배를 하면 되죠? 2배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4 해서 길이를 구하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대칭 이론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원은 대칭 이동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중심좌표, 원점 대칭, 그 y는 이퀄 x 대칭. 반지름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원의 대칭 이동 성질을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하게 되면 마지막 계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점 5,5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써있는데 뭐 다 열심히 구해서 뭐 여기 곱하기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 원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5, 이렇게 했을 때 접선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 5,5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죠. 저 y-5는 이꼴 mx-5 그럼 mx-y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5m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푼다? 자, 점과 직선 거리로 푼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열심히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 루트 10이 되면 접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m제곱 플러스 1 열심히 하고요. 00 집어넣어서 5배의 1-m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 하면서 좀 이쁘게 다음 준비를 해주면 m- 이렇게 절대값 다 바꿔놓고 루트 10에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죠? 제곱을 해야 되죠? 자, 25에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겠고 여기는 10에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약분을 해서 5 만들고 2를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5m제곱에 3m제곱 자, 마이너스 10m에다가 플러스 5에 그럼 또 다시 플러스 5에 2 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3에 3, 1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n값은 한 번은 3분의 1, 한 번은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맨 처음 만든 부분에 가서 열심히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y는
3분의 1 해주면 x-5 더하기 5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3 해서 x-5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3분의 1 x 자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5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산수해야 되는데 3x 마이너스 10에 15에 이건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산수됐습니다. 우와 자 숫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A, B, C들을 전부 다 이걸 또 곱을 해야 되나요? 와 숫자 커지는데 3분의 1 이건 3분의 15에서 이렇게 하니까 10이 되는 건가요? 빼니까 그럼 3 되겠고 이건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요거 4개를 열심히 곱하게 되겠습니다. 3 하나가 사라지지만 3분의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자 됐습니까? 자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00 자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 이제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긋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까? 이 풀이법 자체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5,5를 지나는 기울기가 모르는 이 직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써야 되겠다. 요 이론이요. 그래서 원 방정식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법이 녹아는 요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열심히 n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 됐죠? 직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식이 복잡해졌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B조건, Q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명제 P면 Q이 여기 참이다.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이라고 했습니다. 양수 K 최대값을 구해달라. 여기 참이다. 그럼 역을 먼저 구해놔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참이 될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Q집합 표시해주고 P집합 표시해줄 때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범위 표시를 좀 들어가야겠죠. x-2 k 절대값 x-2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k k 되겠고 자 그렇다면 최종 x 범위는 2 마이너스 k 됐습니까? 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 범위가 얼마였던가? 5였던가요? 자, 5 이렇게 처리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 4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범위 구했으니까 숫자 나온 거부터 열심히 딱 표시해 주고요. 자, 요 집합이 이제 이게 P집합했으니까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죠. 자, 안쪽에다가 2-K, 2 플러스 K 이렇게 범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대소관계가 돼야 되니까 커야 되는 거 이해됐고 자,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렸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좌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이곳에서 K는 이 양식이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K 값 범위 구했는데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다. 그럼 뭐 당연히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냥 P면 Q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꼭 이렇게 문장에 들어 살짝 시험이 뭐 하긴 시험이 그렇죠 뭐 이렇게 역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살펴서 실수 없이 가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국어 이외에는 뭐 특별한 항목이 없는 것 같죠. 범위 표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복습 요거는 조금만 잘하고 시험 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요거 이제 뜻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 P면 Q가 참일 때라는 이야기는 P집합, Q집합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럼 이제 충분 조건요 됐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정의. 자, 포함 관계가 정확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럼 P 명제하고 Q 명제의 포함 관계를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니까 집합 포함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아보면 되겠죠. 기억.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고 자, 이건 x, y가 같아요. 같아지는 숫자가 매우 여러 개가 있겠죠. 집합 확실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의 좌측은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0이고 0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자, 니은은 그러면 q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2xy 더하기 y제곱. 이 부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지워질 건 지워지고 이항시키니까 결국 xy가 0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x는 0 또는 2죠. y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합집합 개념이니까 이쪽도 이쪽이 더 크다 되겠어요. 이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의 또 좌측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이 그냥 범위가 딱 나와 있고요. 자, 우측을 풀려면 역시 절대값이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곱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좀 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오호, 여기는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해놔야 되겠고, y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x제곱 2xy 되겠고, y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값 xy 이 부분이 같다가 아니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크다 이렇게 돼서 xy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xy 값이 0이거나 0이면 뭐 같아가 되는 거겠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xy가 xy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xy 값이 음수가 됐을 때 우변은 양수가 되겠고 좌변은 음수 이렇게 된 거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xy가 0보다 작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xy가 0보다 작다. 이쪽 뜻도 xy가 0보다 작다니까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작은 형태의 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 이런 형태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이 부분들도 정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포함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결론도 냈고, 그래서 문제 주어진 것들도 정확하게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 이게 좀 대소관계 형태처럼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포함관계에서 이제 확실하게 크다는 거 제가 표시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포함관계 조사하는 거.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절대값 부분들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제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곱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뜻을 좀 이렇게 해석한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해가지고 문제 적용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길어지는 좀 복잡한 요소가 조금 절대값 이런 부분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점 2,0과 원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나타내는 도형을 나타내달라. 좀 까탈스럽습니다. 자, 2,0은 됐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을 A, B 뭐 이런 건 이제 자취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취방정식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죠. 뭐 대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16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되는 거였고, 자,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이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냥 중점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잘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M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취방정식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죠. 여기 이제 X 좌표, 여기 좌표, 여기를 Y 좌표 이렇게 했을 때 X, Y 사이의 관계식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근데 이제 A, B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서 A는 하고 정리하면 돼요. 2x-2, B는 이퀄 2y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2배의 두 배라고 쓰면 또 나중에 또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대입한 모양 보여드리죠. 2x-2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는데 이제 제곱하니까 4가 나와서 약분해서 4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반지름이 2였으니까 4파이 가면 되는 거겠고요. 되셨죠? 자, 이제 자취 방정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실수하기도 많이 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 P 모르니까 P를 이렇게 놓겠고 그 P가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것을 만족하고 문제에서 중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점 이렇게 구해가는 것까지 뭐 특별한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M의 자취는 어떻게 되느냐? XY 사이의 관계식 구한다고 생각해놓고 이 좌표를 XY 요 가지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 B의 식이 있으니까 주어진 여기 나온 요 식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원에 대입하면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절차 이해됐습니까? 자취 방정식 몇 번 이렇게 좀 연습하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습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좀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자신감 갖도록 합시다.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항상 참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합집합한 결과가 공집합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쳤는데 공집합이 나온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P차 Q 이 부분이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겠고. 자, 요건 또 뭡니까? R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Q의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또 다시 공집합, 여집합의 여집합 되니까 그냥 Q가 되겠죠.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P차 Q, P만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P집합이 Q집합 속에 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Q집합하고 R집합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다 떨어지게 이제 그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포함관계를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1번 P하고 R, P하고 R하고 포함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맞을 수가 없는 거겠고요. 그 다음 Q하고 R 됐어요. Q하고 P가 되는가요? Q이면 P다. 아, 근데 무슨 집합이 크죠? Q집합이 더 큰 거니까, P집합이 더 커야 되는 Q집합이 더 크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Q하고 R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포함관계가 딱 돼야 되는데, 다음 P하고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와, P하고 Q의 여집합이요? 이게 뭐 어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Q의 여집합이 바깥쪽인데 안 되겠고. 와, 이렇게 맞는 게 없나요? R이면 not P다. not P 집합이 좀 제법 이렇게 큰 거죠. 됐습니까? 그럼 R이 not Q이군요. not Q라도 요거 잘 지워야 되는데 잘못 지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포함관계 됐으니까 not Q 집합이 되더라도 이런 바깥쪽 집합이 not Q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이 not Q 집합에 쏙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부분은 우리가 명제 참 거짓 이 부분 P 이게 이면으로 구성된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P이면 Q가 참일 조건 이 부분 자체가 P가 Q집합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 부분 이것도 이제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각각 공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펴놓은 이 부분, 맨 처음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명제를 집합의 포함관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명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L이라고 하겠다. 원 또 다른 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L을 먼저 아예 구해놓은 게 좋겠습니다. X축 대칭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Y 보호가 바뀌니까 3X-Y 는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원은 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은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은 여전히 그냥 루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C라고 하겠다. 이 부분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직선 L이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와, 직선이 어떻게 하면 원 넓이를 2등분하겠습니까? 중심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이 여기 아까 새롭게 구해놓은 요 중심 여기를 좀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4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의외로 좀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뭐죠? 뭐 각각 대칭 이동에 대한 핵심 이론만 알면 되는 거죠.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니까 Y보 바뀌었고 원을 뭐 대칭 이동하겠다. 원은 중심의 변화로 살펴보겠다.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둘의 부호가 각각 다 바뀌는. 이해됐습니까? 자, 넓이 2등분하는 개념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10일 때 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렇다. 자, 이거는 좀 산수가 좀 많이 관여된 느낌이 팍팍 드는데
자, 좌표를 안 가르쳐주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를 a, b라고 놓게 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 이런 관계가 있고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ax 플러스 by는 8 이렇게 처리되니까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써야 되니까 a분의 8 y절편을 구하려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b분의 8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근데 삼각형 넓이다라고 했죠. 접선과 x축과 y축을 둘러싸인. 그러면 이제 2분의 1, a분의 8, b분의 8 한 이 결과가 12다. 아, 여기가 지금 4가 되더라도 4, 3이니까 와, AB 결과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곱하기 나누기니까 3분의 8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자, 이런 관계식.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둘레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와, 이쪽 둘레의 길이 이거 어떻게 하죠? 매우 불편한데. 그래도 뭐 둘레의 길이를 좀 한번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a분의 8 있고요. b분의 8 있고요. 더하기 피타고라스 해야 되겠습니다. a제곱분의 64 더하기 b제곱분의 64다. 호호. 자, 통분하면 ab분의 8a 더하기 b 되겠고 여기도 통분하게 되면 ab분의 8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고맙습니다. 8 이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요. 아하, a 더하기 b 그 부분은 자, 또 곱셈 공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라고 나와 있는 거겠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8 더하기 2ab ab 계산 결과 나왔었죠? 3분의 8 그러면 3분의 8에 3분의 16이 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그럼 또 얼마가 되죠? 와, 이것도 산수가 이렇게 또 불편합니까? 3, 8이 24에다가 16 이렇게 처리하니까 40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루트 3분의 40이니까 2 루트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 나온 것들을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ab분의 1에 공통에다가 됐죠? 그 다음에 8도 공통이군요. 됐습니까? 그럼 a 더하기 b 루트 3분의 2 루트 10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풀려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었으니까 루트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부분 이제 산수를 마저 해야 되는데 자, 문제 또 여기 또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되겠군요. AB 계산 결과가 3분의 8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또 점프 해야 됩니다. 점프 3분의 8 그럼 8분의 3 곱하기 8은 이제 약분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3분의 유리화를 해야 되는군요. 2루트 30 되겠고 2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분되면서 2루트 30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입니까? 6루트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최종 계산 결과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렇게 복잡한 거 구하라고 했나요? 이게 이제 a루트 30 더하기 b루트 2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은 2, 그다음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a 더하기 b 해서 최종 결과 얼마? 8. 와우, 와우, 와우. 답은 구했는데 산수로도 좀 한참 해야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뭐 그냥 부분 살펴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1사분면의 점이라서 a, b라고 놓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접선의 방정식. 자, 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처리해서 좌표들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 해서 AB 곱 구해놨고요. 되셨죠? 미리 구해놓을 거, 미리.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이 부분에서 합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구해놨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자, 이제 어쨌든 둘레의 길이라고 해서 둘레의 길이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통분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자, 이쪽 부분 이제 오른쪽에 계산해서 A 더하기 B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서 느낀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대입해서 산수 진행한 겁니다. 자, 뭐 어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 과정, 시험 장소에서 좀 당황할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살짝 보입니다. 평상시 다루지 않던 뭐 역수 모양 형태 이런 식들도 좀 자꾸 개수가 자꾸 역수 형태에 가 있고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계산 미스나는 그런 형태니까 자,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복습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서원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접선들 중에서 서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이다. 그리고 직선 사이에 또 거리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각종 종류들을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접선이 수직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각 됐죠? 그러면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죠? 직각 이렇게 돼요. 이게 정사각형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반지름이 R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자, R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R 제곱 더하기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하나냐? 아니죠. 요렇게 된 요 사각형을 우리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뭐가 되죠? 원입니다. 중심좌표가 바뀔까요? 아닙니다. 중심좌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x-2제곱 y 플러스 2제곱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맨 처음에 지금 반지름이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2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2루트 2 되니까 이게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해서 P점, 이야, 벌써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좋지. 자, 그래서 새로운 이런 원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직선까지 또 거리를 구해달라. 이제 또 원하고 또 직선은 거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 이렇게 되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또 중심에서부터 열심히 거리 구해가지고 여기다 뭐 하겠습니까? 반지름을 마저 더해야 여기 최대값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이론이 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y 플러스 6은 이꼴 채로 이렇게씩 놓고요. 중심좌표 2, 마이너스 2 해서 열심히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루트 112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2 4에다가 2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리하지만 5루트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5루트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지름 2루트 딱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으면 합쳐서 7루트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7루트 있겠죠? 자, 있습니다. 자, 살짝쿵 이론 두 개를 좀 결합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접하는 접선줄 중에서 수직이 되는 점, P점에 뭐 자취 뭐 이런 식 모양으로 나왔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직되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아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이 하나가 이렇게 삥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반지름. 이게 이제 R 루트 2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2루트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서 뭐 최대 구해가는 것은 모양 봤을 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 더하게 하는 이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보던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가지 결합된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좀 복습 좀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다. 문자가 이제 역수 모양도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A분의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곳에 B는 있는데 A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A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 모양 형태가 되도록.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제곱은 남아있고요. 더하기 한 만큼 빼기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는 좀 주어진 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지금 이게 역수 모양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최소값 큰 틀에서 이제 한 모양 형태인데 문자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역수 모양 형태 걸 되게 되면 똑같은 모양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2배에 지워질 거니까 9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모양 형태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또 2차 함수니까 이거는 뭐 꼭지점 좌표에서 즉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이 처리되겠고요. 이곳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근데 뭐 이렇게 답을 구해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은요, 이 양수, 역수꼴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쓰인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런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자가 이제 역수도 되어 있고 뒤에 또 이렇게 그냥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또 살짝 응용돼서 이제 2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산술기압 평균, 그 다음에 커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 반드시 익혀야 될 이론이니까 그 문제 형식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하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ABCD. 원소 개수 적어도 좋군요. 공집합이 안에 두 부분집합 XY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교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집합이 Y집합이 쏙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된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오호. 또 막바지에 또 순서상 개수 구하라 해서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X집합이 어떤 원소가 있느냐. 원소가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원소가 한 개 될 때는 자,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A, B, C, D. 만약에 A가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럼 Y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 8, 32개. 오, 순서 개수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 X집합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인 경우. 오, 좀 많습니다.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되면 6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선행 되신 학생들은 선행이 좀 돼 있다면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좀 쉬운데 지금은 이렇게 원소를 찾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두 개가 있다면 역시 두 원소를 포함하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24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조금 자세히 쉬워집니다. 원소가 3개는 하나 빼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2의 1제곱 돼서 8 되겠고 원소 4개인 경우는 한 가지겠고 포함하는 것도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0에 64 처리해야겠고 또 1을 더하게 해주니까 결과는 65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순수상 개수는 65가지. 됐습니까? 자,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X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X집합의 원소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원소가 3개일 때, 원소 4개 이렇게 나눠서 차곡차곡 차분하게 빠지지 않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소가 4개인 경우 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 2의 n-k 이런 형태 제한 조건이 있는 이 모양 형태 이용해서 처리를 좀 정확하게 잘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정확하게 좀 잘 익혀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것이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류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요거를 이제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우리는 뭐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유리수의 정의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mn은 서로소. 이러한 mn이 존재하겠죠. 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우리가 이제 좀 제곱을 해서 계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m 제곱은 이꼴 n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n 제곱은 2의 배수가 되겠죠.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그런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우리가 2k를 대입을 하게 되면 2m 제곱은 4k 제곱이 되겠고, 그럼 m 제곱은 또 2k 제곱이 되니까 자, m 제곱은 또 2의 배수라는 결론이 되겠다고죠. 배수 또 이므로 또 그러면 m도 2의 배수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건가요?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죠. 가정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이렇게 또 써야 되겠네요. 참.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서술형이니까 지금 이 긴 내용들을 다 글로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써가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상당히 뭐 버벅거리는 것 같아 막 느껴집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됐으니까 자, 이 가정 반대되는 거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그런 형태로 좀 써놓으면 되는 거겠고. 자, 이때 이제 이 조건들을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MN이 존재한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 n 제곱이 2배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n도 2배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니까 이번에 또 m 제곱은 또 이렇게 돼서 m 제곱이 또 2배수. 그래서 m도 2배수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에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런 형태의 증명. 됐습니까? 자, 흐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규律법 어떻게 증명하는지 방법을 좀 정확히 잘 아셔가지고 꼭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17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로 되어 있군요. 부분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30입니다. 상수 K에 대해서 BK는 이렇게 A 원소에다가 K만큼씩 더하기 해서 만들어졌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교집합되어 있고 합집합은 55다. 이때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집합은 원소가 4개라고 했는지 몰라서 그냥 A, B, C, 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B집합은 그 원소에다가 K만큼씩 더했으니까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이렇게 생겨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원소의 합이 3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30이라는 정도를 알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합돼 있으니까 합집합 원소의 합하면 되겠죠.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자, 아래쪽은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K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7하고 10이 겹치니까 17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 결과가 얼마다? 55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30이니까 60 처리해주고 4K 돼 있고, 자, 2양을 시킬까요? 그럼 이렇게 뭐 2양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4K가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5 처리되니까 10이 돼서 K 값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 A 집합에 7하고 10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K 값이 3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와서 10하고 이렇게 해서 10 얼마가 만들어져야 되죠? 13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요, 지금 교집합에 7하고 10이 있으니까 B 집합에 또 7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제 4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합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게 21이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9가 더 만들어져야 되겠죠. 합이 30이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3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9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3을 더하게 해서 10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 집합 다 됐습니다. A 집합, B 집합이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A 차 집합 B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교집합 70을 빼고 나면 4하고 9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달라. 원소의 곱을 구하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집합 문제니까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 원소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A, B, C라고 넣었고, B 집합은 대표 원소가 A 집합의 원소에다가 K를 다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원소의 합 30 표시했고, 그러면 전체 집합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합하고 공통 부분은 이제 2번 계산했으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찾아가는 절차. 교집합 부분이 이제 70이 있으니까 이거 써놓는데, 이건 이렇게 더하기 3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거꾸로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원소 30에 의해서 나머지 원소 또 찾아가고, 뭐 이런 절차들 또 다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흐름 또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복습하셔서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빠른 시간 내에 좀 갖춰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곡시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의 A, B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좌표들 문자가 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좀 정확하게 잘 살펴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A, A 좌표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Y는 equal X 위의 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2,2를 대략 표시해서 여기 A점을 표시했을 때 B점 좌표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C점 좌표는 B, 0 이렇게 됐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B점, C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까? 자, 이런 것은 이제 대칭 이론에서 나온 거죠. 대칭 이론. 이렇게 A점을 대칭 이동해서 A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저 연결했을 때 저 여기가 직각되게 되면서 똑같은 이 길이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을 이렇게 갖다 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또 이번에 X축 대칭해서 A2 프라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또 똑같아지는 거니까 요 길이를 또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부터 이제 요렇게 되는 가는 길이, 이 길이가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으로 갈 때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 가려면 우리가 2,1이라는 A라는 점을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xy 좌표가 바뀌니까 A'은 1,2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A2 프라임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y축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x축 대칭입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와우.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y 부호가 바뀌어서 2, 마이너스에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다. 자, 이때는 어떻게? 이거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자, 루트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제곱이 되겠고 3제곱해서 루트 10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소값 열심히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최소값과 알겠습니다. 그때의 A값, B값을 또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선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Y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1만큼 증가했고 Y는 얼마만큼? 3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하고 y는 이퀄 x하고 이 교점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5하고는 x 처리해주면 4x는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좌표 4분의 5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되는데 자, x좌표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건가요? 저쪽 좌표가 이 좌표가 이게 참 순간 또 바보 같았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4분의 5, 4분의 5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이죠. 좌표가 되니까 B점이 되는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B점이 되는 거겠고. 자, 그 다음 자, x 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y에다가 0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죠. 3분의 5, 0 이렇게 된 점이 바로 C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값 4분의 5 됐고 B값은 얼마다?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구했고요. 아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 해서 결과를 얻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점은 맨 처음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A,A라는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판단. 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B,0을 X축에 있는 점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그래서 이런 둘레의 길이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칭이동 좌표, X축 대칭 좌표 됐습니까? 그래서 A 프라임, A2 프라임이라고 나오는 이 좌표 이렇게 구해가서 이제 직선 길이를 구해간다. 둘레의 최소값은 됐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y는 이퀄 x,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y는 0, 이 부분 이렇게 만나는 좌표를 구해가는 것이 자, 문제에서 해당하는 B점, C점을 구해가는 좌표를 구해가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칭 이동과 관련된 것이 아주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y는 이퀄 x 대칭이라고 나오지 않고 점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좀 캐치해내가는 부분들이 좀 살짝 좀 아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19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이고 서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는 두 점 마이너스 3,0과 3,0을 지나는 원의 개수를 쓰시오. 오호. 또 그 중심은 어떤 도형이 있는지 이와 정답을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아주 재미난 표현 같습니다.
자, 원을 좀 많이 그려야 되는데 많이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쭉 이렇게 자, 이쪽에 마이너스 3, 이쪽에 3 이렇게 놓으면 요 점을 지나는 자, 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원도 생각할 수 있고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 점이 우리가 그리는 원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현이 되겠죠. 현. 됐습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큰 원 이렇게. 와우. 이렇게 더 큰 원. 되겠습니까? 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의 개수를 쓰시오. 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원에서부터 큰 원, 이게 지금 사이에 뭐 계속 조금씩 커져가는 원들을 이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원의 중심은 어떤 도형에 있느냐? 자, 우리가 원을 하게 되면 현이 주어지게 되면 현의 수직이등분선에 가는 이 지점 어딘가에 바로 뭐가 있겠죠? 중심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뭐 어떤 도형이냐? x는 0 이렇게 되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y축이 중심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유는요.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중심을 지난다.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중심을 지난다. 이런 이론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바로 중심이 자취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면서도 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는 뭐죠? 두 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원의 점 P에 대해서 P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최소가 되겠다. 자, 큰 틀에서 무슨 뜻인지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자, 원 그려져 있고요. 마이너스 5,면은 이렇게 되고 5 점들이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AB 두 점 이렇게 됐고 원 위에 있는 점 P 이렇게 잡고 AB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이렇게 구하라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P점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자, AP 길이도 변화가 생기고 BP 길이도 변화가 생기니까 변화가 생기는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자, AB의 중점을 좀 우리가 좀 이용하겠습니다. 중점을 좀 또 구해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중점을 좀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자,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 이렇게 되는 중선 정리가 되죠. 중선 정리. 들어보셨습니까? 중선 정리.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AM 제곱은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길이하고 자, 3, 마이너스 4하고 좀 x 차이가 2가 되니까 2제곱인 4가 되겠고 그 다음 y 차이는 1 되니까 1 해서 길이를 이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pm 제곱해서 우리 이제 이 pm 제곱 길이만 최소가 되면 전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원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여기까지 최소. 그러려면 이제 중심 딱 연결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는데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보여주면 돼 빼주면 되죠. 하하, 이렇게 이 부분 이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배 돼 있고 이건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여기가 맨 처음 길이가 5에서 됐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길이는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최소 길이는 이제 3이 됩니다. 그래서 3제곱인 9 이렇게 쓰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럴싸해졌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14에다가 28 해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문제 다 나름 어느 일정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개수를 써달라. 자, 요 부분은 원의 이제 현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원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고요. 전 이제 한 3개 정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곳에 있는 거니까 중심의 자치. 이유는 이제 이렇게 좀 여기서 또 설명드렸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문제가 좀 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두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해달라. 제곱의 최소값.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길이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라면 양쪽을 모두 고려해 주는 거는 풀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데가 되겠습니다. 중선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한쪽 길이가 숫자로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P점하고 A점 최소가 될까? 그럼 뭐 원과 즉 점과의 관계니까 중심을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오, 갑자기 좀 잊혀질 만한 중선 정리까지 써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복습 좀 잘 하시길 좀 바라면서 자, 서원고 19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고 19번 이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서원고 해설 강의도 19번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